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네? 어디까지 했다고? 응?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사연처 신 설교하시다가 응? 그거 어디까지 했어? 응? 이제 사념처관 이게 좀 이쪽 좀 당겨. 뭘 뒤에 하나 받쳐. 됐어. 이제 요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들을 때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그냥 상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그냥 여러분이 불교를 지식으로나 상식으로 접하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접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는 불교는 내 마음이 어둡고 맥혔던 마음들을 갖다가 이게 밝고 깨어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행위라는 게 따라 있어요. 행위라는 게. 서양 철학은 행위 없다고 얘기해요. 서양 철학은 대체적으로 행위 없어요. 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또는 허무주의 또는 뭐 이상주의 등등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주의일 뿐이지.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의 주장, 관념일 뿐이란 말이야. 생각일 뿐이란 말이야. 생각일 뿐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왜 다들 진짜 깨끗하게 살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그러지만은 잘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만 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또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라서 전혀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좋은 생각이 서 있으면 설사 이제 그게 실행은 잘 안 되더라도 좋은 생각이 서 있으면 한 가지라도 그 중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익이 이제 오니까 우선 뭐 좋지 않은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좋은 생각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를 접할 때는 상식이나 철학으로 접하면 이건 불교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 뭘 하나 하고 살펴보자. 이제 우리가 뭐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그냥 아예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그 얘기는 이제 할 필요조차도 이제 없는 얘기들이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불교를 갖다 상식으로 접하든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요렇게 막 그럴 것 같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개념적으로 또 생각으로 뭐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하기 쉬워요. 요즘 대다수 이 업의 흐름이 어떠냐면 그냥 머리만 자꾸 발전을 시켜 놔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은데 지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학교에서도 아무리 애들이 막 이제 지적으로 발전을 시켜놨어도 애들이 발전을 시켜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발전시킨 게 지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이익이 없어, 사실. 오히려 안에 욕심이나 이런 것을 갖다 가득 담고 있으면 그 지식을 배운 것이 지 욕심 채우는데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할 때도 한번 봐보시면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그 뽑혀서 올라갔어도 그 엉망진창이잖아.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다들 그 뭐 경력을 보면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있고 다 뭐 어디에서 일하고 그랬지만은 자세히 놓고 보면 전부 다 지 욕심을 위해서 일한 것 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지식이 아무리 높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앞에 내놨을 때 삶을 내놨을 때 떳떳하게 내가 잘 살았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거짓이나 껍데기라.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처럼 상식으로나 지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여서는 전혀 안 돼요. 그거는 상식과 지식선에서 머문다 그러면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을 한다라는 것은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내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밝은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변화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차츰차츰 아주 잘못된 것으로부터 차츰차츰 잘된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고액이죠.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될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논과 밭이 있고 또 봄이라는 좀 있으면 봄이 됩니다만 봄이라는 것이 돌아왔을 때 논과 밭 있고 그 비료도 있고 그렇게 다 되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논과 밭이 있고 또 거기에 뭐 다른 게 있더라도 그 논과 밭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라고. 씨앗이 문제라고. 씨앗을 갖다 불교에서 인이라고 해요. 원인이다. 씨앗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논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이 되는 거고, 그죠? 벼를 심으면 쌀밭이 되는 거고, 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밭은 조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씨앗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럼 씨앗이 뭘까? 그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라고요. 이거 몸도 아니에요, 사실은. 몸은 밭에 해당되는 거라고. 조건이라고요. 조건이고, 이게 또,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요것도 조건에 불과해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왜? 마음 먹은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음이 씨앗이고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그 씨앗을 심은 것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만약 콩을 안 심은데 콩밭이 될 리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이제 그 중점적인 핵심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꼭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는 그래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던데요. 그거는 내가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지만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의 욕구이고 실제로 행복해질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면 이건 뭐냐면 내가 가을철에 우리 집에 쌀을 가을철에 한 20가마만 쌀을 걷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쌀을 심어야 되는데 벼를 심어야 되는데 욕구는 쌀을 원하고 봄에 벼는 안 심었다. 또 설사 벼를 심었더라도 김도 안 메고 약도 안 쳐주고 벼를 보살피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 안 됩디다. 맞아요. 그건 내가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욕구한 대로 안 된다 그 얘기지. 사실상은 그것도 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놓고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니까 그게 도둑이 되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그죠? 뺏으려고 하는 것은 강도고 쏘기려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중생이라고 말이죠. 잘못된 이게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자각이 없는 생명체다 그런 얘기예요. 자각이 없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하고 있다. 거꾸로 된 생각. 전도라는 것은 뒤집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구나무 서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몽상이라는 건 뭐냐면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전도몽상 때문에. 이를테면 콩을 심으면서 사과밭이 되기를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전도몽상이죠. 근데 대부분이 콩을 심으면서 그 인과관계를 생각 안 하고 결국은 이게 사과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게 아주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건 아주 반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지금 행복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해질 씨앗을 심지 않다.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또 이거 같은 얘기지만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불행의 마음을 자꾸 처음부터 자기가 생산한다. 이게 내가 이걸 구분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구분해서 얘기하면 불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불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 허무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아주 삐딱하게 해가지고 자꾸 불행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 스스로 불행해져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자기가 계속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생각이야. 이럴 때면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행복해지려고 석유를 몽땅 갖다 이제 파다가 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좋거든. 전기불도 흔히 켜고 좋단 말이야.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염이 됐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천문학적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어. 제일 심각한 게 대기 오염 때문에 전 세계에 화석연료를 떼면서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발생해가지고 각종의 그 내분비 교란 또는 이제 암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죽는 숫자가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 하니까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엘니뇨 같은 거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마지막 재앙이 될 겁니다. 한 2050년까지 지금 이 연료를 쓰는 것을 제동을 안 걸고 그 온실가스를 제거를 안 하고 이게 그 계속했을 경우 2050년까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2050년 정도까지 살아남는다 손치더라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라 이게요, 여러분이 뭐 태풍 한 번 불어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태풍이 불었을 때 그냥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집 한 채가 서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물이 한 1m 정도만 높아져 버려도 지금 북극 얼음이 다 거의 다 녹아버릴 경우,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끝으로만 이렇게 돼. 북극이란 땅이요. 북아메리카만 합니다, 거의. 크기가. 그게 전부 다 얼음 덩어리입니다. 근데 얼음 덩어리를 보는데 그게 보면 껍데기만 이렇게 얼음이 아니고요. 저 바다 밑 깊이까지 다 얼어 있는 겁니다. 그거 녹아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단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구 축이, 기울어져 있는 축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변화라는 것이 그냥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결국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줄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이 욕망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전 세계 화석 에너지의 45%를 미국이 쓰거든요. 전 세계 45%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인구는 2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 45% 쓰고요. 전 세계 식량 에너지 지금 60억 가운데 60억인데 사람이 60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쓰는 지금 식량 에너지만 하더라도, 그 식량을 갖다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해가지고 에너지만 하더라도 거의 35% 이상을 갖다 걔들이 다 먹고 앉았다고. 35%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그러니까 뚱뚱해지고 각종 병이 일어나는데 욕망을 갖다, 식욕을 갖다 줄일 수 있겠는가? 맛있게 먹던 기름, 설탕, 이런 것들을 갖다 그네들이 줄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먹는 맛있는 것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겠는가? 아마 줄이려고 하면 전부 다 싸움이 벌어지거나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그건 퀘스천마크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쓰레기장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처님 어떻게 살았을까? 아주 검소하게 사셨거든. 부처님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 아주 검소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좋은 일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했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단적인 행복도 그 집단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집단과 개인은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계속 전 세계 에너지를 갖다 지금 사용하면서 걔들은 온실가스 협정을 갖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 하자고 전부 다 압박을 가해도 미국 자체가 서명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그네들은 지금 적어도 혼자 독야 청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준다 그런 얘기죠.
독일은 이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게 그 환경산업이 발전을 굉장히 했고, 걔들은 화석연료 원자력 그 발전소를 갖다 짓지 않기로, 그 녹색당하고 연정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죠. 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유용하긴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져버렸다. 그러면 우리 한국 5천만이 여기서 아무도 못 삽니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데 그런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갖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만약에 체르노빌처럼 체르노빌이 하나 터졌을 때, 물론 그 체르노빌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지진 대비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지만 자연재해에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체르노빌이요, 터져가지고, 요 체르노빌 땅은 반경 150km예요. 반경 150km에, 그 방사능 피폭이 돼서 사실상 그 진화, 그 동물들 또는 식물들이 돌연변이 일어난 것을 지금 조사한 거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막 각종암, 그러니까 지가 제일 빠르거든. 지는 1년에 새끼를 갖다 6번 정도 나니까 또 지가 한 1년 정도 크면 또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굉장히 빨라서 얼마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가 요걸 체크를 하는데, 지가 제일 그 지를 가지고 빨리 합니다. 그건 식물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지를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지가 이 150km 안에 들어있는 쥐들이 거의 그 기형 출산이에요. 제대로 된 쥐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그런 위험을 이제 알고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도했습니다. 있는 것도 가동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전부 다 폐쇄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 장기 정책을 갖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대신에 국민들이 우리 그럼 아끼자. 그래서 전력의 소비량이요, 걔네들은 거의 수평을 이룹니다. 조금 올라갔거나 거의 수평을 이룹니다. 전체 전력 소모량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태양열 전지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태양열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하는 초기가 됩니다만, 솔라이트 이쪽의 개발은 제일 빠른 것이 독일입니다. 제일 기술이 좋고요. 근데 솔라이트하고 풍력 발전을 갖다 하죠. 마을마다 만약에 우리 덕충동에서 풍력 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거의 80-90% 도와줍니다. 예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와주면 그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생산하는 것을 갖다 국가가 남으면 다 사줘요. 국가가 사주고 모자라면 국가가 공급을 해주고. 근데 어떤 마을은 그 보고서, 내가 이제 우리 환경운동연합 그쪽에서 가가지고 보고서를 쓴 걸 보니까, 어떤 마을은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지역은, 이 마을에는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일체 에너지를 갖다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냉장고도 몇 리터 이상 하나 없이, 몇 리터짜리 이상은 못 가지게, 그럼 개수도 이거 하나. 그래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일단 전부 다 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등은 몇 개, 이렇게 맨럭스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이제 전부 다 햇빛이 안에까지 착착 들어오게끔. 그래서 난방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게끔. 여러분 지금 요 여수 같은 데도 집 지어놓으면 그런 거 놓은 거 에너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때려 지어놨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어디죠? 맨다라 밑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주공하고 또 하이처 있죠, 하이처고 저쪽에 건너편에 양지에 성경 아파트하고 1년에 기름 쓰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얀 연꽃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집이, 동쪽, 서쪽 요렇게 지어졌잖아요. 그죠? 여기는, 북쪽이고, 이건, 요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요 두 면은 햇빛이 잘 쬐인다고요. 안에 거의 요까지 햇빛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요 뒷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보일러를 떼서 그 보일러 파이프가 똑같이 돌아가는데도 이쪽은 춥고 이쪽은 덥습니다. 이런 차이가 아주 크게 나거든요. 많이 나요. 이번 겨울에 내가 그 체크를 해보니까 이쪽 방에는 히터를 더 틀어야 되고 이쪽 방은 더워서 아주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방이 그 온도를 낮추라고 그러고 이런 차이 정도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이 앞에 아무것도 없이 또는 빼기 그래서 결과라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도 마찬가지죠. 고통이라는 것도 앞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또는 말해서 이게 고통이 왔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수학이랑 똑같은 거죠. 분명히 그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키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을 사실 못합니다. 지금 물리학을 하는 사람, 천체학을 하는 사람, 또는 무슨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이 원리를 갖다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0.0001%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 원인 없이도 올 수 있어. 원인 없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지만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될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벽시를 심었는데 벽시의 조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땅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미네랄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물. 이게 봐보십시오. 씨앗을 하나 심었다. 곡식 씨앗이다. 거기에 햇빛이 있어야 된다. 햇빛은 뭘 주는 거예요? 이게 온도라는 게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준다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적어도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씨앗이 우물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씨앗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보통 이게 한 20도 이상 넘어야 돼요. 20도 이상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방 속에서 18도 내지 20도 정도 방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 온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생명 활성 온도예요. 만약에 방 온도를 5도나 4도, 7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쭈그러져 들어서 다 오그라져서 못 살아요. 그러면 몸도 오그라져 들고 생각도 오그라져 들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이불 속에 자꾸 기어 들어가고 싶고 그러죠. 그거 원리는 씨앗도 심어놓고 4도, 5도 이렇게 되면 절대 음이 바깥으로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오그라들죠. 사람은 그랑 똑같아요. 생명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이라는 게 있는데, 땅은 각종, 거기에, 그 유기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여러 가지 미네랄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줘야 하냐면, 물이 있다고요. 물이 있다면. 물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 3개만 다 끝날 것 같아도 공기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게 지수화풍이에요. 이 화는 에너지죠. 4가지 조건이 없이 씨앗이 오면 안 터요.
자연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디에 씨앗이 우물 트겠습니까? 요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그게 자연의 흐름입니다. 조건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 가운데 땅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공기가 없어도 안 되고, 햇볕이 없어도 안 된다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 깨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학자들이 이런 인과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에 지름 한 1km 이상 되는 그 행성이 와서 그 부딪혀버리면, 지구는 끝나버려, 생명체는 끝나버린다 그래요. 왜 끝나느냐? 그게 이제 떨어지는 속도하고 폭발력이 엄청 커서, 거기에 그 폭발한 재에 의해서 우선 이 대기층에 그 재가 올라가면서 두텁게 전부 막을 형성해버리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의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밑이 비관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그 비관시대에 견딜 수 있는 생명이 몇 개나 되겠는가? 막 거의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 우주 자체도 그런 씨앗과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다른 종교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뭐냐면 아무 원인이 없었는데 뭐 나오고 하는 것들을 무슨 마치 기적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런 인식을 잘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원인 없는 기적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실험해보면 알아. 실험해보면 아주 간단해. 콩을 놓지 말고요. 요 소반 위에다가 소반만 요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물 뿌려놓고 여기다가 흙 덮어놓고 햇빛 쬐주고 공기 소통되게 해주고 기도를 100년을 해보시오. 여기 콩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 생각은 안 하고 뭐냐면 요렇게 하면 마치 뭔가 나한테는 특별한 것이 있고 특별해서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특별한 게 한 개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특별했지. 그럼 아인슈타인이 베컴만큼 축구를 잘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축구하면 전부 다 헛발질만 해서 신발만 날아갈 거라고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하인즈 워드처럼 무슨 럭비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밥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 부분에 그렇게 된 부분을 특별하다고 불교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소나무 같은 경우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절대 뜻갈나무가 소나무 되지는 못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불교는 특별한 것을 인정하냐? 특별한 것을 인정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절에서 소고기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야. 그것밖에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 불법은 특별한 게 한 개도 없다. 다 원인과 조건과 그에 의한 결과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특별 진료를 한다.
그건 사실 돈이지 뭐 특별 진료가 있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 진료 아니라고요. 돈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봐준다 그러지. 지가 돈 아니면 특별히 봐주겠어? 안 봐주지. 그것도 턱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인간에게도 우리가 그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불행이라는 것도 씨앗이 있고 고통이라도 씨앗이 있고 씨앗 그 원인이 없이는 또 씨앗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생각해 버리면 또 문제가 돼.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 씨앗이 있던 거냐 그러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닌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콩도 여기 있으면 콩을 지금 심었으면 콩이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고 이 콩저 또 아버지 콩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따지면 또 아버지 어머니 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요 아버지 어머니 콩은 어쩌냐면 전에는 아주 오랜 세대 되면 똑같지는 않아. 그럼 똘콩이었다. 뭐 한 20대, 30대 전쯤 올라가면 한 똘콩이었다. 똘콩이 자꾸 이제 아버지가 똘콩이었는데 어머니를 좋은 콩을 얻어서 또 이게 변화가 되고 또 이제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해서 지금 요런 콩이 나왔다. 그럼 이 콩은 지금 요런 콩인데 요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요것도 우애가 있으면 또 요것도 심어서 새로운 과가 나오면 요거는 아니죠. 그죠? 요렇게 자꾸 변화해 가는 것이지 원인이 또 그래서 요게 원인이 되고 요 결과의 원인은 요것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콩의 결과의 씨앗은 요것이고 그 조건은 자라면서 태양, 그다음 물, 땅, 요런 바람, 요런 것에 의해서 조건이 형성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좋으면 이 씨앗과 더불어서 이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원인이라는 것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 숙명론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원인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그 앞에 해왔던 모든 원인과 조건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의 결과는 사실 그 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숙명에 가까워요. 그러나 숙명론자들은 그것밖에 못 받고 다시 본다 그러면 그 원인을 갖다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콩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좋아지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요거하고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콩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 진화하는 과정에서 콩은 그냥 자연 조건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동물이나 또는 식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뇌가 생기면서 뇌도 대뇌가 생기면서 앞에 우리 이제 이북말로 뭐 큰 골이야. 이북말로 뭐 큰 골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큰 뇌도 이게 생기게 된 것이 오랜 진화의 과정이에요. 요거는 거의 지금 다 밝혀진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처음에 식물은 신경이 없어요. 그죠? 식물 생명체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단세포로 되고 단세포와 단세포가 연결되는 동물이 생기면서 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 신경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단세포가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 신경과 신경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 통로가 생기죠. 전달 통로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 이게 뇌예요. 처음에 진화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터미널 역할, 이게 모았다가 터미널 역할을 분배하는 건데 모았다 분배하는 역할, 그게 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작은 곤충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지렁이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운동
운동을 전달하는 신경뭉치.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하고 뇌세포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세포와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은 자꾸 복제가 잘 돼도요. 신경세포와 뇌세포는 복제가 잘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가 그래서 만약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서 파괴가 되면 요 세포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신경세포도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우석 박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전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경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그 세포를 배양해서 분리해내서 그걸 투입해서 연결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다쳐서 신경세포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건 한 1cm 아니라도 한 1mm 이렇게만 끊어져도 이게 안 붙어요. 일반 세포는 간이나 이런 세포들은 그냥 푹푹 늘어나거든? 근데 신경세포와 뇌세포만은 늘어나질 않아요. 요게 이제 그 비슷한 세포의 그 분화 과정에서 비슷한 거예요. 신경세포에서 뇌세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가장 뒤에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세포도 운동 담당하는 뇌세포, 그게 이제 뒤에 그 운동신경 손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중에 인간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제 직립하면서부터 대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게 대뇌예요. 큰 뇌거든요. 큰 뇌, 이거는 다른 생명체는 아직, 인간만큼 대뇌가 발달된 생명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발견된 거. 근데 인간이 이 대뇌를 진화시키면서 인간이 갖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특권이기도 하고 아주 골머리 아픈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서서 다니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다. 원숭이도 대체적으로 원숭이는 서서 다닌다 그래도 거의 기는 것이 90%고 대부분 설 때는 잠깐이거든. 근데 사람은 거의 서서 다닌단 말이에요. 동물이나 이런 데는 전혀 척추뼈가 다 있으면서도 없는 병이 우리는 디스크라고요. 인간에게만 디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진화는 되긴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벽한 진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척추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내가 인간이니까 아프구나. 개나 돼지나 소나 이건 절대 안 아파요. 척추병이 없어요. 근데 또 골머리 아픈 것이 인간은 대뇌가 발달돼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되는데 뭐가 복잡하냐면 이걸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번뇌가 많아. 골머리가 아파. 지가 이렇게 해서 뺑뺑 돌려놓고 지가 골머리가 아픈 것이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제 동물은 정신병이 없습니다. 동물 정신병은 봤어요? 동물 정신병은 왜냐면 머리를 뺑뺑 안 굴려가지고. 사람은 이게 머리를 뺑뺑 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이 없는데 어쨌든 사람이 신경성이라는 병이 있다. 요게 이 신경뭉치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신경성이라는 병이 있고 정신병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사고하는 그 특권 때문에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과도해져서 좋지 않은 결과도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과 디스크 또는 아주 고통스러운 번뇌, 물론 고통은 동물들한테도 있어요. 근데 번거롭게 일으키는 번뇌는 동물들한테는 없거든요. 이게 번거롭게 되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게 번거롭게 되는데 그 대신에 사람만이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그 대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사람한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대뇌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람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성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대뇌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거 지금 오늘은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동물이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왜 불가능하냐? 대뇌가 인간 대뇌만큼 발달됐다. 원숭이나 이런 것은 대뇌가 조금 있지만도 그 아주 기초적인 발달밖에 없어요. 충분히 사고, 자기 먹이에 대한 기억력 같은 거 있어도 자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갖다 마음이라고 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어디서, 뇌에서 나오는데. 근데, 대뇌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건 잘못됐구나. 요거는, 그 고통의 원인, 행복의 원인, 요런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것도 결국 이게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아니고서는 이제 안 돼. 그 동물 보고 아무리 일러줘도 그건 모르거든. 나무나 무슨 뭐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더더욱 그거는 뭐 모르는 것이고.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대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일으킨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 전체를 갖다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이죠. 내가 지금 오늘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 글씨가 영수 글씨처럼 돼버렸다. 쓰다 보니까.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에 탄력이 붙었을 때 고통이 오고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 때 괴로움이 오는가. 그건 인과적 바탕을 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의 바탕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딴 데서 신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갖다 줄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갖다 줄 것이다. 또는 뭐 자연이 우리한테 갖다 줄 것이다. 이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이야. 숙명적이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일견 맞는 듯 해도 자세히 놓고 보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맞지 않다. 이제 어떤 신이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이 갖다 주는데 왜 의문이 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갖다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신이 우리에게 갖다 주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옛날 우리 고대 신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줬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내가 하나 논리를 전개해 보면 부부가 아니고 여자 혼자 있는데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삼신 할머니 게 아니죠, 그죠? 간단하죠, 얘기가? 그러면 이제 삼신 할머니가 그렇게 아기를 점지해 주는 전능한 분이면 남자한테서도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요? 아니죠. 그럼 그것도 아니죠.
그건 삼신 할미가 점지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일 뿐이었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실제 인간이 애를 가져서 탄생하게 되는 인과적 논리를 갖다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건 아주 미한 희미한 미신인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정신 좀 차리시오 그럴 거란 말이야. 또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아이들은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애들 그렇게 애가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애들이 1, 2%도 안 된대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고 만데 삼신할미 점지했다는 얘기 정도밖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인과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가 갖다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신이 갖다 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갖다 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줄 것인가? 만약 믿으면 준다. 뭘 믿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전지전능한 신을 믿으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죄다 거지가 돼 있거나 빨리 죽었거나 병마에 휘둘려 있거나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잘 적용시켰잖아요. 입시 기도를 열심히 했다. 입시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한 사람하고 한 그룹하고 100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지가 공부만 한 그룹하고 만약에 100명씩 조사를 하면 합격률과 점수율을 따지면 요게 월등히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그 부처님께서 거들어서 답을 일러줬다. 그럼 부처님께 부정시험자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생각에도 그렇지 그지? 부처님께서 답을 일러줬어.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일러줘서 그거는 3번이야. 그렇지 일러주고. 그건 5번이야. 일러주고. 그럼 완전 부정시험 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법으로는 체포해야 돼. 교도소 들어갈 범법자. 부처님께서 설사 그렇게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없지만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해줬을 거야. 지한테 아부한다고, 고소형이 되진 않잖아. 언제 웃으려고 지금 안 웃어. 고소형 그러잖아, 고소형. 지금 청와대는 고소형이고 무슨 내각은 뭐라고? 광부자고 그렇다며. 그 인사를 갖다 전부 다 나한테 내 도와준 사람한테 전부 다 인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지. 간단해 그거는. 탕평책을 써서 전체를 보고서 어떤 인재를 골랐을 건가 이렇게 돼.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건 지 잘해준 사람한테 하니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재풀이 요것밖에 안 되면 이게 지금 국가를 어떻게 이끌으라고? 그 첫 인사가 그냥 그런 게 엉망이 돼버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다. 만약에 대통령이 검증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갖다 이제 물론 본인을 도와준 사람들도 이 사람도 인재 중에 하나를 그러면 그때 올려놓고 전체 이렇게 한번 봐봐라. 근데 이제 그 밑에 아마 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밑에 인수위의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그랬을 것 같더라고. 뭐냐면, 대통령의 의중이, 도덕성이고 그런 것은 다 놔두고, 그냥 부지런히 일해서 돈만 벌게 경제만 좀 발전시킬 사람을 자꾸 그 얘기를 했으니까 선거 때도 그 밑에 사람이 알아서 낀 거지. 이 사람을 해놓으면 좀 이런 것은 괜찮아. 왜 조금은 땅투기 했다고 그거는 괜찮아. 하여튼 땅투기도 해본 사람이 땅 정책을 잘 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지 이제. 정말 엉망이 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재풀이 왜 우리가 고대 뺏기였고 무슨 영남 뺏기였고 무슨 소망교회 뺏기 없어? 교회도 여러 건데. 교회도 여러 개잖아. 샘물교회도 아프간까지 가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꽉 찼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다 꽉 찼는데 왜 하필이면 고소년이냐 그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 기업 CEO를 할 때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업 CEO일 때는 이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업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막 청렴하고 대법관 같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돈 못 벌거든. 좀 그래도 그냥 시궁창에서도 막 뻑뻑 길 정도 돼야 손에 보면 무슨 기름때도 묻어 있고 얼굴에 내 속에 보면 반쯤은 시커먼 생각도 있고 그래야 돈이라는 것은 그래야 좀 굴러다니면서 버는 깨끗한 돈만 벌었다 그건 잘 안 되거든 그게. 기업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기업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막 맑음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돈 벌어라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조금 그 안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뭐냐면 공가로 나오려 그러면 공가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땅두기 했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예요? 못하지. 법무부 장관 니도 엉망이면서 나보고 땅두기 했다고 뭐라 그러냐고. 니나 법이나 바로 세워라 그러면 법이 전부 다 항법이 일어나가지고 법에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못한다고요. 사람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요.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 놔두고.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아주 맹맹백백해요.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내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아이고, 내 애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다. 쥐가 낳았으니까 그러잖아. 우선 원인이. 자기가 낳아놓고 뭘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애가 낳아놨는데, 생기기도 잘생겼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애가 말썽을 부린다. 말썽을 부리는 것은 지가 조건을, 애가 자라는 조건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교육적 조건이거든? 교육적 조건이 학교만 잘 보낸다는 게 아니라 집에 쓰고 아이 심성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게 잘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조건이 몇 가지 잘못됐다. 병충해 먹었다. 그럼 그건 평생 나무의 요쪽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습.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축원 좀 해주십시오. 왔어. 그래요. 나는 축원 해주라 그래도 뭐 때문에 해주라 그러는지 내가 묻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축원을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줘야 될 건지 내가 묻고 한다고. 그러니까 진옥스님은 지독하게 까다롭대. 그래서 이제 축원을 해주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하여튼 잘되게 어떻게 잘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되게 하래. 근데 나는 하여튼 잘되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방법이요. 이제 물론 나는 당신에게 기도를 항상 나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 왜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한 번도 놓치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망해버렸다 버리라. 또는 내 모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소에 기도는 항상 하고 있는. 요렇게 앉아있어도 지금 요것도 기도 중에 하나거든. 근데, 특별히,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 안 놓은 것은 어디에 기인했느냐? 원인이 공부를 안 했거나, 머리가 없거나, IQ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IQ가, 씨앗이 좀 쭉쟁이 같으면, 요걸 갖다 아주 잘 키우면 또 된다고. 아주 부지런하게. 머리가 좀 안 좋은 애 같으면, 아이고, 자기가 머리 안 좋은 줄 알고,
또 이제 뭐 남은 2시간 공부할 때 지금 3시간 공부하고 남이 이를테면 뭐 건정건정할 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씨앗이 좀 쭉쟁이라도 심어 놓고요. 물도 제때 잘 주고 바람도 안 맞게끔 막아주고 그러면 이거 잘 큰다고요. 그런데 이제 씨앗이 좀 좋은 씨앗이라도 머리가 좀 좋아도 조건이 안 좋으면 이거 쭉쟁이 되는 거라. 왜냐면 뭐 엄마가 맨날 우리 애는 천재요 어쩌고저쩌고 했었다가 애가 건너면가지고 공부를 통 안 해가지고 맨날 깨울맞아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는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대충 따라가거든. 근데 습관이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습관이 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올라가면 2학년 3학년 되면 퍽팍 떨어져 그냥. 그때는 이제 머리만 갖고 안 되니까. 노력을 안 하면 중2, 3, 고 1, 2 올라갈 때는 머리만 갖고는 절대 안 돼. 그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 80점 나왔다 그러면 20점이 결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결손되는 부분이요. 중학교 올라가면 요 결손되는 부분도 점점 커집니다. 이 양이. 요걸 모르기 때문에 요걸 모르고 요걸 이해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요걸 이해 못하고 요렇게 점점 커지면 중학교 때 70점. 에이 나는 초등학교 때 머리가 좋았는데 왜 이런가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성질 몇 번 내고 나면 3학년 올라가면 60점. 고등학교 올라가면 50점 되면 나 포기한다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좀 애가 근실하고 머리가 좋다 손 치더라도 좋으니까 조건을 더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 교육 조건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뭐 고등학교 고3 됐을 때 잘해가지고 아주 점수가 수능 점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수능 점수가 많이 나오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수능 점수 잘 나왔다.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열심히 했구나. 머리가 좋은데 또 열심히 했구나. 요걸 원인과 조건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기도를 해줘도 효과도 없고, 효염도 없고, 내가 그 정도 효과가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도 내한테 지금 기도로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될 거예요. 그건 나 효과 없어. 그런 기도는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거 공양금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좀 서우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면 앞으로 애가 더 공부 못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내가 좀 협박을 했지. 왜 그러냐면 엄마 마음이 안 고쳐져 있으면 애가 더 이제 나중에 꼬나박는다고. 더 문제가 생겨. 그러면 딴 데 가서 무당한테 가서 빌거나 뭐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막연한 쪽으로 돌아버리니까 애는 영 엄마하고도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옳은 부분, 바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애하고 엄마하고는 겉돌아버려요. 우리 엄마는 미신 푸닥거리야. 그래 버리면 종교성도 이제 배제가 돼버려. 따라서 지금의 내가 모습을 지금 내가 얼마나 내한테 복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고. 땅투기 복덕방 말고요. 복이 얼마나 있는가. 내한테 제 복이 얼마나 있는가. 네? 내한테 건강 복이 얼마나 있는가. 네? 내한테 자식 복이 얼마나 있는가. 내한테 남편 복이 얼마나 있는가. 응? 그죠?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내한테 친구 복이 얼마나 있는가. 내한테 부모 복이 얼마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복도 여러 가지거든. 근데 돈이 별로 없다. 지금 결과로 놓고 볼 때 돈이 별로 없다. 요 결과 수학 공식 얘기해 볼까요? 지금 과가 있죠, 그죠? 그 앞에 원인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과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오늘 요거 다 얘기하는 거야. 어? 잘 들어. 원인과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의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돈 벌 생각을, 돈이 모일 수 있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내한테 제복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내가 돈을 갖다 막 악착스럽게 죽자 살자 돈 벌면 벌어질 것 같죠? 이게 안 돼요. 그거 되질 않아.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복이 안 벌어져.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그 다음에 제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조건 가운데 부지런한 것도 그 조건에 들어가고 또 아껴 쓰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고 그죠? 땅 투기 하는 건 조건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그건 결국 망조들어도 크게 망조들어 버려. 미국에 복권 당선된 사람의 지금까지 98%가 망했대요. 다 쫄딱 망했대. 아주 그 전보다 더 쫄딱 망했대 완전히. 이혼도 하고 뭐 그냥 뭐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데 안 망한 사람이 2%가 있다는 거야. 왜 안 망했느냐? 이제 아직 복권 탄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밖에 없대.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100% 망한 거야. 왜? 그것은 돈을 번 이게 씨앗이 그 마음이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번 조건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불행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 둘 다 불행한 원인과 불행한 조건인데 일시적으로 환상적으로 그게 마치 돈이 많이 당첨돼서 행복해질 것처럼 환상이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리 본인이 잘 살고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돈을 버는 조건이 뭐냐? 원인이 뭐냐? 요걸 알면 사실 돈 버는 것이 원인이 있어요. 돈 버는 원인 간단해요. 생각을 복스러운 생각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스러운 생각이 뭐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돈을 버는 것이 돈을 왜 버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또 돈을 왜 버요,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또 자식한테 물려줄 게 많은 사람들 또 왜 버요, 그러면? 그냥 벌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희미해져 버려. 근데 이제 돈을 버는데 요렇게 벌어야 돼. 절대 그 돈을 가지고,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 무상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것에 크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삼성 한번 봐보세요. 삼성은요, 국가가 저렇게 하지 않아도요, 지금 저 생각을 하고 하면 내가 이거 악담같이 될지만 망합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 인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남의 행복,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질 때, 이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벌더라도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검소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써줘야 그게 복이 되고, 그 남을 위해서 써주는 것은
써주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검소하게 살고 돈을 갖다 내 욕망에다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이게 플러스 되면 아주 그 사람이 부자가 아무리 돼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존경하고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우리는 보통 돈을 버는데도 내 욕심으로 나라는 것이 거기에 항상 집착이 되지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나를 갖다 망치게 되는 전도몽상이 된다. 뒤집어진 생각이란 말이야. 지금의 나의 현상을 가만히, 그 결과가 지금 결과니까, 그럼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됐을까?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박복함으로 이게 결과가 왔을까? 그건 지금 계속 진행형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딴 데 누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지한테. 그러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결과가 요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찾느냐. 마음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지가 이게 사실은 한문으로 뭐 이건데 지혜가 큰 사람인데 이 스님이 원래 거지예요. 거지야 거지. 지혜가 아주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거지 원조로 스님이에요. 스님들은 이제 궁극적인 진실은 뭐냐? 행복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있지 않는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자기는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애끼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수전노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돈은 이게 아니다라는. 나는 겨우 여기서 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내가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부자가 될수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아주 쫄대기 부자들 말이야. 쫄대기 부자들 말이야. 저 위에 뭐 고소형 쫄대기, 하여튼 강부자 쫄대기. 강부자는 강남의 땅부자라네요.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복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스님들은 욕심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뒤집을 필요도 없고 얘기하면 거지가 일반적으로 거지가 왜 거지가 되겠는가? 거지는요, 거지의 원인이 욕심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거지 아닌 것 같죠? 근데 거지라고요. 참 보면요, 재벌 총수다. 맨날 돈 빌리러 다녀요. 빌리러 다니는데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요. 1000억, 2000억, 1조, 2조 빌리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큰 거지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 거지는 가서 밥이나 한 끼 줍쇼. 그러면 되는데, 1000원만 줍쇼.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1억만 줍쇼.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빌리느냐, 개인한테 빌리느냐,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빌리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 큰 거지가 된다. 그 사람들이 돈 없는 것은요, 길에서 1000원짜리 얻어먹는 거지는 아니요. 은행에서 1조씩 빌리는 큰 거지나 작은 거지나 다 떨거지들이라고요. 오히려 큰 거지가 돈 빌리는데 더 힘들죠. 그거는 다 계약서랑 보증서 뭐 다 써줘야 되잖아. 근데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안 써줘도 돼. 그
그냥 한 푼 줍쇼. 그러면, 안 줄라 그러면 맙쇼. 그러면 되니까. 이게, 불행과 행복은, 불행은 이게, 불만은 없으면 욕심 때문에 온 것이지, 불만이 돈이 많고 적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바깥으로 돈이 많고 적는 데서 온 게 아니라, 스님들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살고, 돈이 억만금이 들어와도 거지요. 그러니까 억만금이 들어와도, 요때 이제 스님들 거지는 이제 요 거지. 요게 허망한 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돈을 쓸 때도 보면 지 욕망에 맞는 쪽에다 돈을 쓰지, 욕망이 떨어져 버리면 돈 쓸 곳이 별로 없어요. 돈 쓸 곳 별로 없어요. 자기 욕망에다 돈을 다 쓴다고요. 그러나 욕망이 어느 정도 자제된 사람은 돈 쓸 곳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아도 쓸 곳이 별로 없어요. 쓰는 것은 이제 그냥 이건 진짜 이 돈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말지. 그 이제 진옥 스님한테는 돈 아무리 줘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 이제 나는 가만 보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집을 화스럽게 지어놓고 살 사람도 아니고, 땅을 어디 투기로 다니는 놈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옷을 좋은 걸 사 입을 놈도 아니고, 이제 옷은 지금 있는 놈한테도 죽을 때까지는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바늘을 사가지고 이제 천을 좀 사다가 떨어진데 꼬매기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는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고, 신발도 가만 보니까 1년에 딱 10,000원이면 되겠더라고, 신발. 왜냐면 고무 신발 여름에 한 컬레나 두 컬레. 안 그러면 이제 겨울에 털신 한 컬레나 두 컬레, 그러면 딱 그냥, 그게 한 컬레 한 3,000원, 5,000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고. 끼껏 해봐야 나가서 누구 밥 한 끼 사주는데 조금 돈 들어가고, 택시 타면 돈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여수의 분들이 고맙게도 택시비를 안 받는 때가 들어있어. 그래서 택시비를 안 받으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 왜 고맙다는 생각이 별로 없느냐면, 지복 짓는 거니까 내가 왜 고마워해야 되지? 지복 짓는 걸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마워하는 것은, 진짜 고마워하는 것이 있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복 있는 생각을 하니까 지 복 되겠다. 참, 그렇게 저렇게 씨앗이 자꾸 커가면 저 사람은 좀 더 행복해지겠다. 이제 그거로 고맙지. 그래, 고맙지. 나 도와준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건 없어. 그래서 속으로 고맙긴 고맙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 고마워. 무슨 말인지 이 얘기 알아듣지? 응? 그러니까, 돈을 이제 100만 주더라도, 그걸 이제, 딴 데 쓸 곳은 없는 것 같아. 없어서, 돈이 많아서 타락을 하고, 그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 졸업했어. 아직 졸업 안 된 자동차가 한 개밖에 없어. 이제 아직, 캠핑카는 아직 졸업이 좀 덜 된 것 같아.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가니까 캠핑카가 뒤에, 앞에 끄는 추레라 있고, 뒤에, 탁 집이, 뒤에 짐 싣고 다니는 차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전부 다 집을 지어놨어, 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공부할 때 그냥 토굴이 없어도 고차 몰고 와서 어디 조용한 데 세워놓고 한 며칠씩 정지는 나오면 좋겠다. 그 생각은 아직, 남아있어. 근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한 대 1억 5천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사? 못 사지. 땡이지. 그래서 그것도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차 살 일도 없을 것 같고. 밥 사 먹어봐야 한 5천원짜리 하나 사 먹으면 되고. 그런 정도니까. 돈이, 우리 사는 게, 허용만 부리지 않으면 별거 없습니다.
돈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욕을 부리다 보면 이제 돈이 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허욕을 부려서 돈이 필요하면 또 헛짓을 하게 되겠지. 이제. 헛짓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아도 뭐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왜 헛짓하면서 헐떡거려가지고 한평생 살아서 그 뭔 재미가 있겠어, 그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자, 이와 같이 내가 지금의 사는 결과를 갖다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니까, 답이 나온 거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갖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 수학 공식처럼 나올 수 있다고. 너들도 이거 배우지, 그지? 만약 답이 5가 나왔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1이고 플러스 요렇게 하면 요 답이 나오잖아, 그지? 나오지, 그지? 4야. 그럼 요게 5가 나왔는데 요렇게 하면 요게 6이고 마이너스 이러면 얼마 되겠냐? 1이잖아, 그지? 만약에 지금 5라는 숫자를 행복이라고 친다 그러면 행복이잖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의 원인을 그 마음이 내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 조건을 4개를 더하면 5개라는 행복이 오는구나. 요건 누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5라는 행복이 오는구나. 근데 나에게 불행과 행복이 섞여 있었어. 내 삶이 6개야. 그러면 거기다가 불행이라는 것을 하나를 빼버리면 행복이라는 5가 오구나. 그 빼는 법은 뭐냐면, 빼는 법도 수행이고, 더하는 법도 수행이라고. 빼는 법은, 그래서 이게 수학도 수행입니다. 그 수학은 불교학으로 이해를 하면 수학이 굉장히 쉬워요. 철학 자체가 인과론이니까, 이거는. 수학 아무리 공식을 크게 해놔도 전부 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수학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내고 그 플러스 조건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거는 플러스적인 얘기고, 또 이제 마이너스적인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마음을 빼버리고 또 그걸 갖다가 빼버리면 그 행복이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칠불통계라는 게 이 얘기 아닙니까? 지악막작하라. 그럼 이건 빼기거든. 모든 악은 빼버려라. 중선봉행하라. 이건 플러스거든. 모든 선한 일들은 받들어 행해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그 뜻을,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뜻을 깨끗이 하면, 요거는 이제, 요, 빼기하고, 더하기하고, 요게 이꼬루야, 이꼬루. 뭐 하면, 그렇게. 아니, 이거 그러잖아. 1 더하기 5는 그러지, 그지? 이꼬루 할 때, 는 그러잖아. 그런데 너는 요쪽과 요쪽이 같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결과가 나온 것이 같다는, 결과나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앞에 원인과 조건이 사실 등가라는 얘기, 같다는 얘기야. 그럼 요건 같다는 뜻입니다. 넌 그건 같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6이다 그러면 같다는 뜻이거든. 6과 1을 더하기 5는 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뒤에 시제 불교라. 이게 깨어있는 분의 가르침이다.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도 되고. 이게, 요것과 요것은
요것은 요것이다 그런 얘기죠. 넌 이거다. 이건 과다. 이제 그런 얘기나 같은 얘기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란가. 씨앗이라는 것이라. 그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좋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없는 일을 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면 그건 결과가 진짜 마음에도 없는 결과가 온다고. 그것도. 왜냐하면 청도에 가면 청도에 홍시가 있어. 홍시감이. 씨 없는 홍시가 있어. 씨앗 없는 홍시. 그 씨 없는 홍시가 우리는 먹기는 참 좋죠. 그죠? 근데 씨 없는 홍시가 그러면 감이 그러면 스스로 그게 번식을 할 수 있겠어? 없잖아. 그래서 어떤 보면 사람들이 씨 없는 홍시가 참 좋다 그러지만 나는 그러지. 그래 이거 나무가 어떻게 번식을 하지? 그거는 그 씨 없는 홍시가 된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번식한 감나무가 아니고 접목을 붙인 감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까서 안 물어봤지만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 감나무를 또 접목을 붙여서 심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어서 한 세대에서 끝나버린다고. 그 씨가 없으니까 그죠. 그 청도 반신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확하게 다잡지 않고 무슨 마음에도 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 청도의 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요즘 애들은 그게 하나도 없이 공부를 하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대학을 들어갔어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뭔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맨날 그러니까 눈치만 왔다 이쪽 보다 저쪽 보다 자꾸 그런다니까. 눈치만 보고 보면 되나? 지가 감이면 분명히 감이고 배면 배고 사과면 사과지. 무슨 내가 배인가 사과인가 그렇고 지 씨앗도 모르고 지 생각의 원인도 모르고 하면 되가니. 그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또 한 1학년 다니다가 아이고 나 이거 아닌가비요. 그러고 또 딴 거 하려고 그러고. 전과를 하는 것이 한 40%가 전과를 한대. 그러면 이제 조건은 막 학교라는 조건, 뭐 대학이라는 조건, 뭐 또 뭐 책이라는 조건 많이 있지만도 이게 씨앗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커지질 않아.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학교를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직장을 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았지? 그러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그게 무정당이 돼버려.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점수와 등수 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이 뭐냐면 점수 따라서 뭘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생각을 키워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이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다 보니까 점수 따라 왔다 갔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아주 손실이 아주 막심해. 대학을 또 4년제 나오고 또 2년제 전문대학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직장 구하려고 굴러 들어가고 그럼 4년제 대학은 뭐로 갔어 그게? 우리 불교도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뭐 재밌으니까 다니고 뭐 그럼 재미없으면 안 다닌다고. 원인이 재밌으니까 였으니까. 아이고 저래 부지런히 다니면 더 뭐로 다니고 원인이 입시 때문에 다녔으니까 입시 끝나면 안 다니거나 떨어져도 안 다니고 대도 안 다니거나. 왜? 원인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기라는 게 바로 씨앗이고 마음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근원은 아니고 마음의 일어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또 바른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념처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념처간이라는
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떠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먹어야 되는가, 그게 사념처예요. 그게 사념처란 말이에요. 염처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나 마찬가지, 염주, 생각이 머무르는 것. 생각을 어떻게 머물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라고.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요 정도 하고 사념처, 그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 세상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상을 받아들이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그 사념처를 갖다 통해서, 그 생각을 네 군데 요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씨앗을 만들면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다리야. 응? 필름 전에 선문 들을 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그 면도칼 같은 생각을 해라 이런 제가 노트를 갖다가 먼저 세워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엄청 소름 끼치는데 그거 어떤 뜻으로 좀 면도칼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뭔 얘기냐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분별력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분별심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절을 다녔는데 그 사람하고 좀 주지스님하고 친해. 근데 그 주지스님이 무슨 자꾸 삿된 짓을 한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삿된 짓인 것은 알기는 아는데 그냥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 명확하게 구분하고 끊어줘야 된다고. 세속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이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맨날 술을 2차까지 가가지고 술이 취한다. 그러면 이익이 별로 전혀 저 사람하고 만나서 내 몸도 가누기가 힘들고 이익이 전혀 없다.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부분은 그냥 술을 안 먹고 잠깐 일이 있어 잠깐 만나는 건 모르는데 실제로 생각을 갖다 같이 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면도칼 것 같이 그걸 구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부초처럼 밑에 뿌리 없는 그 풀처럼 떠다니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가 뭐냐? 그냥 무리배끼리 만나 있는 게 아니고 저들끼리 뭐 좋아가지고 히덕거리고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는 이게 없으면 오름이 없으면 그건 만나서는 안 돼. 핵이 요거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는 부모는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것이 아니고 이건 부모는 정으로 만나야 되고 부모하고는 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스승은 만날 때는 그건 분명히 그 배우로 만난 거거든. 배움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데 스승이 개차반이다 그러면 스승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는 이제 오름으로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친구들 이제 아무리 뭐
같이 중마고라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딴 짓을, 옳지 않은 짓을 한다. 그럴 때는 가서 이제 친구가 그걸 충고를 하지.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절연을 해. 그냥 적당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친구를 만드는 옳지 않을 경우는 그 친구는 서로 충고해주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옳은 위치에 서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가 사실상은 친구라 그래도 뭐 저들끼리 희덕히 소인배들 그냥 희덕거리고 그냥 저들이 이익 맞추고 그 이익으로 서로 만나면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익으로 만나면 이익이 없으면 배신을 해 전부 다 돌아서게 돼 있어. 거꾸로. 여러분들도 이제 세속에 사는, 이건 출세한 얘기는 아니에요. 세속의 부부끼리도 사랑이 만약에 없다. 애정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나이 들어서, 에이, 남편, 에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에이,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을 남편이 벌어보니까. 그러면 이건 벌써 정이 없잖아요. 정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애정이라는 게 사랑이거든. 요건 뭐, 세속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출생하는 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서로가 그냥 서로 이용해 먹고 욕만 관계로 사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한심스럽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어거지로 같이 사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 친구하고는, 서로가 탁말을 해서 서로가 이건 옳지 않아 그럴 땐 친구가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두세 친구가 아주 꼿꼿하게 서로가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받침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칼날같이 옛날에는 같은 길을 가다가도 친구가 서로 안 맞으면 넌 그거 옳지 않다 서로 얘기 안 들어주고 그러면 그냥 한 친구는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런 것을 갖다 칼 것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이 한국어는 그 정문화가 돼가지고 보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아이고 다니던 데니까 뭐 정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에 이익이 하나 있겠어. 공부에 이익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지금 너 질문 없냐? 자, 끝내줘.